이등병 시절 이야기 합본 제3편 자대 배치. 그동안 올린 이등병 시절 이야기를 주제별 합본으로 올려드립니다. 이등병 시절 합본 제3편은 제2사단 보충대 생활, 제32연대 3대대 11중대 화기소대로의 전입 등 자대 전입 과정 이야기입니다. 이등병 시절 8번째 이야기. 노도부대 보충대. 1981년 1월 20일 오후 비포장도로와 아스팔트 포장된 길을 번갈아 달리던 군용 트럭이 어느 부대 정문을 들어서더니 굵직한 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멈춰섰습니다. 하차 명령에 따라 차에서 내려보니 산자락을 뒤로하고 막사와 연병장이 있는 전형적인 군부대였습니다. 연병장 한편에 정차한 차에서 내려 정렬하자 뒤따라 내린 호송병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체 앞으로 취침, 뒤로 취침,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도대체 정신을 차릴 수 없도록 우리를 굴렸습니다. 우리는 그 소중한 더블백을 손에서 놓치지 않으려고 꼭 잡고 호송병의 명령에 따라 좌우로 굴렀습니다. 이 새끼들 논산에서 군기 다 빠져가지고 샌님처럼 해벌레 하구먼. 전체 구병 조정 시작. 우리는 최대한 큰 목소리로 외쳤지만 이미 기합을 목적으로 한 그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새끼들 모기만 삶아먹고 왔나? 목소리가 겨우 그것밖에 안 나와. 전체 더블백을 머리에 이고 앉는다. 실시. 전체 앞에 보이는 축구 골대를 향하여 오리걸음 앞으로.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도대체 군인하고 오리하고 무슨 원수가 졌는지 걸핏하면 오리걸음을 시키는가. 연무대에서 지겹게 했던 오리걸음을 자대라고 찾아오니 첫 번째 인사로 또 시키는 겁니다. 연병장 절반쯤 갔을 때 호송병이 정지를 시켰습니다. 너희 선임들은 저 뒤에 보이는 산 꼭대기까지 오리걸음을 했다. 너희들은 재수 좋은 줄 알아라. 오늘은 특별히 여기까지만 한다. 내가 보기에는 정말 선심 써주는 것이 아니라 날씨가 너무 추워 그들도 빨리 끝내고 들어가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호송병은 생색을 내며 우리들을 인솔하여 아래쪽 부대 정문에서 멀지 않은 단층 막사 앞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이어서 보충대 중대장에 대한 신고식. 역시 군대는 신고로 시작하고 신고로 끝나는 곳이었습니다. 보충대 중대장에게 신고를 마치고 겨우 내무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내무반은 길게 2개로 나뉘어 있었지만 서로 통할 수 있게 되어 있었고 논산 훈련소와는 다르게 한 칸에 수납 공간이 있는 관물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리를 배정받고 관물대 위에 더블백을 올려놓았습니다. 보충대에는 우리 말고도 이미 다른 병력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사단 신병교육대 출신인 이들은 우리보다 약 2주 정도 빨리 입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논산훈련소는 4주간 훈련을 받는데 이곳 사단 신교대는 6주 훈련이라 우리보다 빨리 입대한 사람들과 함께 보충대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우리는 군번이 틀렸습니다. 우리는 1313으로 나가는데 그들은 3303으로 나가는 군번이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군인은 모두 1년 번호의 군번을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20여일 빠른 고참들이 고참 행세를 톡톡히 했습니다. 저나 나나 이제 갓 이등병을 단 처지인데도 우리는 꼬박꼬박 존댓말을 쓰고 그들은 우리에게 반말로 하는 것입니다. 많이 꼬워도 할 수 없는 것이 군대이기에 참을 수밖에. 나중에 자대에 가서는 고참들에 의해 그들은 모두 동기로 끊어져서 동고동락하는 동기전우가 되었지만 며칠 동안은 고참 대접을 제대로 해야 했습니다. 2898 부대, 노도부대. 이 사단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성남 파도라는 뜻을 가진 노도부대 이름은 이승만 대통령이 지어준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단의 또 다른 이름은 산악사단이었습니다. 하긴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 산이니 이곳에 주둔하는 것 자체가 산악전투를 위한 부대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구라는 곳은 학교 지리 시간에 몇 번 들어본 것 외에 정말 생소한 곳이었습니다. 내가 아는 지리적 상식으로는 해방 이후 38선에 의해 북한 땅이 되었다가
6.25 전쟁 후 수복되어 대한민국 땅이 된 곳이라는 것과 군사적으로 최전방 지역이라는 것 정도였습니다. 내가 입대를 앞두고 수없이 그려보며 생각했던 내 군대 생활 모습 중에도 양구는 염두에 없었을 정도로 양구는 정말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머무는 이곳은 이사단 신병훈련소가 있는 31연대 사대대였고 우리는 사단보충대에 일시 머물며 최종 근무지 배정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얼마 전까지 삼천교육대생들이 이곳에 머물렀는데 그들은 싸가지 꼴로 막사를 지어서 이전하고 우리가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부대 정문 안쪽에는 돌피각이 서 있고 그곳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여기는 산악을 지배할 젊은 사자가 용기와 지혜와 슬기를 닦기 위해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다. 그리고 부대 신조도 있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대 신조 1. 우리는 노도부대 용사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여기에 왔다. 1. 우리는 공산당과 그를 추종하는 민족 반역자를 용서하지 않는다. 1. 우리는 잘 걷고 잘 쏘며 어떠한 고난도 이겨낸다. 여기서 내 눈을 사로잡은 것은 세 번째 항목이었습니다. 잘 걷고 잘 쏘며 어떠한 고난도 이겨낸다는 말이 앞으로 우리의 생활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등병 시절 9번째 이야기. 사단 보충대에서 3박 4일. 보충대에 도착한 다음 날인 21일 수요일에는 오전에 내무교육으로 이사단에 대한 소개를 들었습니다. 보충대 중대장은 궤도를 들고 와서 이사단의 역사와 혁혁한 전공 등을 소개했는데 그 말미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우리 이사단에는 스키 부대도 있다. 이 말을 듣고 우리는 웅성거렸습니다. 스키 부대는 특전사 같은 특수부대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사단 같은 보병사단에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중대장은 계속 스키 부대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이사단은 보병 부대로서 유일하게 스키 부대를 가지고 있다. 사단 수색대가 스키 훈련을 하고 또 32연대 3대대가 스키대대로서 진부령에서 스키 훈련을 받고 겨울이면 특수한 작전에 투입된다. 너희 중에도 스키대대로 전입 가서 스키도 배우고 특수전 임무를 수행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절대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군대에서 무언가 특별하다는 것은 곧 고생과 직결된다는 것을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날 오후에는 보충대 막사 앞에 있는 소연병장에 교육 집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기관병 서너 명이 나와 우리를 통제했습니다. 수요일은 전투 체력의 날이다. 그래서 오늘은 구보를 실시한다. 앞으로 차대에 가면 수요일마다 완전군장 구보를 실시하겠지만 여기서는 상의를 탈의하고 런닝 바람으로 구보만 실시한다. 전체 상해 전투복과 내복을 탈의한다. 실시. 이것도 논산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이 추운 날에 러닝만 입고 어찌 구보를 한단 말인가. 그러나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모두들 군복 상의와 내복을 벗고 러닝 바람이 되었습니다. 탄 공기가 살속을 파고들며 침처럼 아프게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전체 뛰어가. 우리는 부대 정문을 나와 오른쪽으로 신장로를 따라 뛰었습니다. 처음에는 벗은 상체에 감기는 찬 공기가 얼음 외투처럼 감기더니 점차 몸 안에서 열기가 올라오며 나중에는 온몸이 따뜻해지고 이마에 김이 오르는 듯했습니다. 구보 간에 군가한다. 군가는 진짜 사나이. 군가 시작. 숨은 턱에 차오르는데 군가까지 시키니 더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도 뛰면서 악다구리 소리로 군가를 외쳤습니다. 구보는 광치검문소를 돌아오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왕복 40여 분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구보를 마치고는 세면 도구를 챙겨 들고 부대 앞에 큰 냇가로 이동하여 세면을 했습니다. 부대에 물이 부족해서 우리가 씻을 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보충대에서 좋았던 것 중 제일은
이곳에 TV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흑백 TV였지만 그동안 세상과 단절되어 있던 우리에게 TV 시청은 40여일 만에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보충대 기관병들도 우리를 심하게 다루지 않고 친절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군생활 경험담도 이야기해주고 우리들이 자대에 가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도 잘 알려주더군요. 이곳에서 논산훈련소와 가장 다르게 느낀 것은 식당에서의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논산에서는 우리가 밥을 타다가 네모반에서 배식해서 우리끼리 먹었으므로 비교적 자유롭게 식사를 할 수 있었는데 이곳은 그러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 훈련병들과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우리는 그래도 훈련을 마친 터라 별 통제 없이 식사를 했지만 사단 신교대 훈련병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한 식탁에는 훈련병과 함께 조교가 꼭 붙어서 그들을 통제했는데 어떤 때는 밥을 반도 못 먹었는데 식사를 중지시켰습니다. 동작 그만! 입안에 우물 제거! 조교의 명령에 훈련병들은 어쩔 수 없이 입에 들었던 음식을 모두 식판에 뱉어내었습니다. 식사 끝! 조교의 선언에 훈련병들은 감사히 먹었습니다 를 외치고 아쉬움 남은 식판을 들고 잔반통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개중에는 가면서 식판의 음식을 몰래 퍼먹다가 조교에게 걷어차이기도 하고 기합도 받으면서 나는 개새끼다 를 수없이 외쳐야만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논산 훈련소는 얼마나 인간적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단 보충대에서 잊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보충대 중대장 이야기입니다. 22일 오후에 기관병 하나가 네모반에 오더니 내 이름을 호명했습니다. 야, 윤태상이 누구야? 옛 이병 윤태상. 너 나를 따라와. 그를 따라가니 나를 중대장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당시 보충대 중대장 이름은 기록이 없어 알 수 없는데 그는 나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 붓글씨 잘 써? 옛 이병 윤태상 사회에서 취미로 조금 써보았습니다. 보충대에 와서 신상명세서를 작성했는데 거기 특기란에 붓글씨라고 썼더니 그걸 본 것 같았습니다. 그래? 그럼 여기에 한번 써봐. 그는 작은 붓 하나와 먹물을 준비하고 있다가 백지 한 장과 함께 내밀었습니다. 나는 거기에 내 이름을 써 보였더니 한 번 더 쓸 수 있나? 그리고 각자도 할 수 있어? 조각할만 있으면 각자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다시 이름을 써 보였습니다. 중대장은 대체로 만족해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부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내가 좋은 나무를 구해서 다듬어 말려두었는데 그걸 문패를 만들려고 한다. 내일은 이곳에 다시 와서 문패 글씨를 쓰고 각자까지 해줘라. 그것만 하면 너는 나와 함께 할 일이 많을 거야. 나는 속으로 나라면 보충대 기관병으로 남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여기서만 생활한다면 군대 생활이 어렵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에 중대장실에서 중대장이 가져온 문패목에 글씨를 썼습니다. 문패는 모두 3개였는데 자기 것과 자기 아버지와 장인 것까지 있었습니다. 잘 만들어 선물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전 내내 글씨 연습을 하고 문패 3개의 글씨 쓰는 것으로 보내고 각자는 먹물이 마르면 내일 하기로 했습니다. 보충대에서 노래를 한 곡 배웠습니다. 소위 말하는 군대 싸가였습니다. 군대 오기 전에 선배들에게서 간간히 들었는데 논산 훈련소에서는 그런 노래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기관병이든 훈련병이든 흥얼흥얼 따라 불렀습니다. 제목은 이사단의 전이 보던 날. 곡조는 들고양이들이라는 가수가 부른 마음 약해서라는 곡에 맞춰 불렀습니다. 더블뺑 메고 뺑뺑이 돌았네. 이사단의 전이 보던 날. 식사군기와 포행군기에 쫄따고 바짝 얼었네. 점호 시간 그 얼마나 괴로웠던가. 대가리 받고 깍지 끼고 눈앞이 뱅뱅.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네.
먹 같은 군데 먹 같은 군데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이등병 시절 10번째 이야기. 32연대로 자대 전입. 1981년 1월 23일 금요일. 훈련소에서 퇴소한 지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연무대에서 춘천으로 또 소양호를 건너 낯설고 물설은 양구 땅까지 흘러들어왔지만 그러나 아직도 확실히 어느 부대로 배속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날 오전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보충대 중대장의 문패 글씨를 쓰는 것으로 보내고 오후에는 간단한 교육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자유시간을 갖고 있는데 목이 말라 물주전자를 보니 마침 물이 다 떨어져서 그날의 물당번이었던 나는 식당으로 물을 뜨러 갔습니다. 며칠 동안의 보충대 생활로 인하여 긴장이 풀려서인가 취사장 문을 열고 막 들어서서 두어 걸음 옮겼을 때 딱 마주친 취사반 기관병에게 딱이 몇 대가 올려 붙여졌습니다. 임마, 여기가 너의 집 안방이냐? 너 훈련소에서 뭘 배웠어? 목 같은 새끼, 보고 다시 하고 들어와. 나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얼떨결에 얻어맞은 볼이 차가운 바람에 닿으니 쓰리듯 얼얼했습니다. 다시 문을 열고 들어간 나는 목청을 가다듬어 보고를 했습니다. 이병 윤태상, 취사장의 용무 있어 왔습니다. 내 나름대로 최대한 목청을 높여서 소리를 질렀지만 한 번 찍힌 취사병은 쉽사리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복창 소리가 겨우 그것뿐이냐? 임마, 원위치. 다시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서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원위치, 또 원위치. 5번 만에 겨우 눈물을 참으며 물을 떠올 수 있었습니다. 네모 안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왜 그리 힘이 없고 가슴속에는 설움이 복받치던지 네모 안에 돌아오니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부산했습니다. 더블백을 꾸리는 사람, 악수하는 사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등등. 이때 논산훈련소의 같은 중대 출신인 전우들이 나를 보더니 빨리 더블백을 꾸리라고 했습니다. 황망이 더블백을 꾸리면서 물었더니 32연대에서 병력을 데리러 왔는데 너도 명단에 있다. 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배신감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낮에 보충대 중대장이 마치 보충대 기관병으로 빼줄 수 있을 것처럼 언지를 주었는데 32연대로 배치된다니. 중대장이 보이면 하소연이라도 해보고 싶었는데 이미 퇴근 시간 이후라 그의 모습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위에서부터 내려온 인사명령이니 아마 중대장이 있었다 해도 어쩔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잠시 후 우리들 19명은 새로운 보금자리를 향해 가기 위해 막사 앞에 정차된 군용 트럭 앞에 섰습니다. 인원 파악을 하고 그동안 정들은 보충대 기관병과 남은 동기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때가 밤 8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트럭에 올라타니 호루가 없어서 찬바람이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게다가 모자가 바람에 날아갈까봐 모자를 벗어드니 머릿속까지 싸늘해졌습니다. 트럭이 보충대 정문을 나서자 트럭 조수석에 타고 있던 호송병이 소리쳤습니다. 야, 이 새끼들! 지금부터 내 말대로 안 하면 자대 가서 고로울 줄 알아. 지금부터 군가를 하는데 소리가 작다든지 군가가 중단되면 그 대가를 충분히 지급한다. 알았나? 이때부터 우리 19명은 목청이 터져라 군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멸공이의 횃불에서부터 시작하여 훈련소에서 배운 모든 군가를 다 불렀는데도 아직 도착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까만 밤, 차가운 날씨에 빡빡머리를 스치고 지나는 바람이 비수처럼 찔러드는 밤에 우리는 악을 쓰고 군가를 부르며 군용 트럭에 실려 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어느 부대 정문을 통과하여 언덕을 돌아오른 트럭이 멈춰섰습니다. 내가 최종적으로 정착할 자대 32연대에 도착한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황금 같은 시간, 3년여를 묵고 살아야 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곧바로 32연대 인사과 사무실로 갔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전입병이 있어서 그런지 사무실에는 많은 사무병들이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은 따뜻했습니다. 이곳까지 오는 동안 꽁꽁 얼었던 몸과 마음이 따뜻한 사무실에 들어가니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 기관병들도 비록 욕이 섞인 말이었지만 심하게 다그치지 않고 부드럽게 대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중대와 주특기를 부여받았습니다. 본래 주특기는 훈련소에서 부여받는 것이 원칙인데 나를 비롯한 대부분 동기들은 소위 빵빵주특기라는 미분류 주특기로 이곳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중대 분류를 하는데 우리들의 키를 중요하게 물어보고 체크했습니다. 키 170cm 이상인 사람과 그 이하인 사람을 구분하여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나는 11중대 배속을 명받았고 주특기는 104를 받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104가 정확히 무슨 주특기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인사과 업무가 끝난 뒤 우리는 인솔자를 따라 깜깜한 밤길을 걸어 야트막한 고개를 넘어 어느 창고 같은 건물로 갔습니다. 이곳이 군수과라는데 담당자가 없어서 부르러 가고 하느라 한참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기다린 시간에 비해 업무는 금방 끝났습니다. 피복카드라는 것을 확인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는 사이 시간은 밤 10시가 넘어가고 우리는 연대 수송대 네모반으로 가서 잠을 자도록 지시받았습니다. 긴 하루의 여정이 끝나고 수송대 네모반 한편에 자리를 잡으니 호기심 많은 수송대 기관병들이 와서 이것저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어디 가나 첫 번째 질문은 어디서 왔냐? 였습니다. 군인에게 고향은 향수를 달래는 하나의 약인지도 모릅니다. 친절하게 대해주고 배려해주는 수송대원들 덕분에 하루의 피로를 잊고 푹 잘 수 있는 밤이었습니다. 이등병 시절 11번째 이야기. 32연대 3대대 11중대 1981년 1월 24일 토요일 32연대 전입 온 첫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눈이 제법 내렸습니다. 다대에 와서도 눈으로 첫 아침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군대의 일상은 어디 가나 새벽 6시 기상과 일조조모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본부 수송대 네모반에서 아침을 맞고 그곳 병력과 함께 점호를 받고 간단한 제설 작업을 그들과 하고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수송대 기관병들은 매우 친절했고 우리를 많이 배려해 주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수송부대가 군기가 세다고 들었는데 우리는 잠시 왔다 가는 병력이라 그런지 욕하거나 윽박지르지 않고 하룻밤도 아침을 잘 지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눈이 내린 데다 날씨는 매우 추워서 뼛속까지 찬 기운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그 추위 속에 우리는 다시 연대 인사과에 가서 연대장 신고 연습을 했습니다. 역시 신고는 군인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업무인 것 같았습니다. 연대장 신고는 연대 사무실 앞에 있는 작은 마당에서 실시했습니다. 연대장 김상설 대령의 첫 인상은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추운 날씨인데다 말씨도 조용조용해서 연대장의 훈시는 그저 귀에 웅웅 울릴 뿐 무슨 말을 하는지 귀담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연대장 신고가 끝나자 우리는 어젯밤에 분류된 대로 각 중대별로 집합을 하였습니다. 나와 같이 11중대에 배속된 사람은 나를 포함해 3명이었습니다. 나와 훈련소 같은 중대, 사서대 출신인 강아무개 이병과 8중대에서 훈련을 받았다는 라아무개 이병이었습니다. 마침내 각 중대에서 신병들을 데려가기 위해 행정병들이 속속 도착하였습니다. 11중대에 배속된 우리는 11중대에서 나온 사람을 따라 출발했습니다. 키가 조그마하고 착하게 생긴 김아무개 이병이었습니다. 이제 중대 행정반에 조수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신참인 것 같았습니다. 그를 따라 11중대로 가면서 보니 어젯밤의 어둠 속에서 볼 수 없었던 주변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연대 본부를 떠나 작은 고개를 넘어가니 그곳에는 어젯밤 묵었던 수송대 네모반을 비롯하여 본부 네모반들이 있고 식당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어젯밤에 잠시 들렀던 군수과 창고 앞을 지나니 작은 개울이 있고 그 개울을 건너 조금 더 가니 또 다른 길과 만났습니다. 주변은 야산과 그 사이 밭들이 있고 개울을 중심으로 논들이 쭉 이어져 있었습니다. 눈에 덮인 논과 밭은
고향의 풍경을 연상시키는 친근한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길을 따라 걸으면서 군부대 안에 누군가 농사짓는 논밭이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논산 훈련소처럼 군부대가 한역 내에 밀집해 있는 것만 보아온 나에게 군부대로서는 낯선 풍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의 왼쪽 방향으로 조금 가니 학교 건물 같은 2층으로 된 시멘트 건물들이 서 있었습니다. 연대본부에서 15분여를 걸어서 마침내 32연대 3대대에 도착한 것입니다. 11중대는 두 번째 긴 막사 건물에 있었습니다. 중대로 들어가는 출입문 위에는 스키를 타며 사격하는 그림과 함께 훈련은 전투다! 라는 구호가 쓰여 있고 그 아래에는 백색의 천마 그림과 함께 천마라는 부대명이 쓰여 있었습니다. 스키 그림은 이곳이 스키대대이고 천마는 11중대가 천마중대라는 의미였습니다. 그제야 나는 사단 보충대에서 들었던 스키대대에 대한 기억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보병부대 유일의 스키부대가 있다는 32연대 3대대. 제발 그곳에는 가지 않기를 소망했던 그곳, 바로 그곳에 내가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이등병 시절 12번째 이야기. 제11중대 화기소대. 연대 인사과에서 연대장 신고를 마치고 11중대에서 온 행정병을 따라 이곳까지 오는 과정은 좋았습니다. 우리를 인솔하여 온 중대 행정병 김아무개 이병은 아직 이등병인데다가 인상만큼 마음도 좋은 때문인지 15분여를 오는 동안 군기를 잡거나 윽박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이야기도 없이 그저 우리 세 사람을 데리고 앞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쫄병인 우리로서는 그게 훨씬 속편했습니다. 아, 자대라는 곳이 훈련소와는 다르긴 다르구나. 이런 생각으로 중대 본부 행정반에 들어가는 순간 터져나오는 욕지거리. 야, 이 새끼들아, 여기가 너네 안방이냐? 신병 놈들이 빠져가지고 대가리 박어. 이 새끼들아. 도대체 뭐가 빠졌다는 것인지 도통 알 수 없었습니다. 산설고 물 서른 강원도 양구 땅에 이등병 계급장 하나 달고 바짝 졸은 채로 끌려오다시피 왔는데 도대체 집이나 다름없는 자대에 오자마자 머리를 박아야 할 이유가 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내 생각일 뿐 우리 셋은 즉시 머리를 바닥에 박고 원산폭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오래 끌지 않고 잠시 후 기상을 시켰습니다. 아마 처음 온 신병에게 엄포를 주려고 한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중대본부 내무반에 일단 대기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보다 앞서 들어와서 대기하고 있는 4명의 신병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단 보충대에서 보았던 우리보다 20여일 빨리 입대한 사단 신교대 출신 소위 삼성군번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하루빨리 자대 배치되어 중대에 와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20일 빨리 입대한 고참으로 대우받고 싶어하는 기색이 역력했고 우리들은 같이 전입 온 만큼 동등해지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간 말을 하지 않게 되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중에는 모두가 동기로서 친하게 지냈지만 이날만큼은 서로를 견제하는 파워게임이 얼마간은 계속되었습니다. 대기하는 동안 우리는 중대장 신고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우리를 인솔해온 본부 행정병이 신고 연습을 시키는데 신고자로 나를 지명했습니다. 몇 번의 연습이 끝나자 그는 우리를 데리고 2층에 있는 중대장실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갔고 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합니다. 이병 윤태상 동아무개 이상 7명은 1981년 1월 24일부로 연본으로부터 제11중대로 전입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중대장 남구락 대위는 이름에서 풍기는 이미지처럼 커다란 덩치에 붉은색이 감도는 널쩍한 얼굴 그리고 불독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강인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병인 우리들에게 하는 말은 부드럽고 자상했습니다. 신고가 끝나고도 우리는 다시 본부 내무반에서 대기했습니다. 대기하고 있는 동안 끊임없이 남모르는 사람들이 들락거렸습니다. 대체로 상병 또는 병장 계급장을 단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와서 물어보는 내용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것은 고향이 어디냐? 는 것과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 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제각각 고향과 자기가 잘하는 사회 주특기를 오는 사람마다 말해야 했습니다. 우리들 사회 주특기 중에서 축구 잘하는 것과 장기, 바둑 잘 두는 것이 가장 인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붓글씨를 좀 쓸 줄 안다고 했더니 대체로 병장들의 눈빛이 반짝이더군요. 그 이유는 나중에 추억록 사역을 하면서 톡톡히 알게 되었습니다. 본부 네모반을 들락거리며 우리들을 면담하는 사람들은 바로 각 소대 고참들이었습니다. 신병이 도착하니까 그 중에 괜찮은 사람을 자기 소대로 데려가려고 미리 알아보려 한 것입니다. 가끔 중대 행정반 쪽에서도 왁자지껄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곤 했습니다. 나중에 소대에 가서 보니까 우리 화기소대에서는 장하무 개병장과 정하무 개상병 그리고 이하무 개상병 등이 다녀간 것 같았습니다. 대기병 7명 중 논산에서 온 3명은 모두 104주 특기이고 사단 신교대 출신은 일빵빵이었습니다. 104주 특기는 M60기관총이라서 화기소대나 일반소대 화기분대에 배속된다는데 나는 나무계의병과 함께 화기소대로 최종 낙찰되고 나머지도 각각 소대로 흩어져 배속되었습니다. 아마 라이병은 사회에서 무명가수로 업소에서 노래했다는 경력과 나의 붓글씨가 우리를 화기소대로 배속시키는데 중요 요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화기소대로 들어서니 네모반에는 17, 18명 정도의 선배 고참들이 침상에 앉아있다가 박수를 치며 맞아주었습니다. 앞으로의 고생이야 잠시 접어두고 그나마 내 집이 될 곳에 도착했다 생각하니 그나마 마음이 좀 편안해졌습니다. 최종적으로 나는 총1분대 1총탄약수로 라이병은 총2분대 4총탄약수로 배치되었습니다. 이로써 나는 군생활의 최종 정착지에 도착한 것입니다. 꿈에도 생각지 않았던 강원도 양구 땅 이곳 32연대 3대대 11중대 화기소대 총 1분대 1총탄약수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군에 입대한 지 48일, 훈련소 배출된 지 8일 만의 일이었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강백